자, 계속해서 문제 15번입니다. 자, 문제 15번 네트워크 보안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물론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맞춰내셨어야 합니다. 자, 우리 디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했잖아요. 자, 디도스 공격에 뭐 심플러딩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랜더택 공격이라든지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자, 또는 뭐 스머프 공격이라든지 티어드롭 공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류의 디도스 공격의 각각 특징 자, 어떻게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특징들 자세하게 정리했잖아요. 자, 따라서 1번 스머프 공격과 4번 티어드롭 공격은 디도스 공격의 일종이고 자, 물론 2번에 MITM 공격이라든지 또는 뭐 3번에 뭐 살라미 공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처음 들어보신다 할지라도 자, 이건 분명히 정답이 아니다 말이죠. 자, 그러면 1번 정답인데 자,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스머프 공격은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위장된 대량의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을 전송해서 자,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이라는 게 뭐예요? ICMP 프로토콜이 뭡니까? 간단한 망갈리 프로토콜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동작하는 간단한 망갈리 프로토콜이 ICMP인데 자, 대표적으로 ICMP 에코 리플라이 명령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핑 명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스머프 어택은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자, 요놈이 공격자예요. 자, 요놈이 공격자입니다. 자, 우리 랜상에 있는 여러 컴퓨터들한테 브로드캐스트를 해버리죠. 자, 여러 컴퓨터한테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핑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핑 명령은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이기 때문에 핑 명령을 받은 수신 컴퓨터들은 무조건 자동으로 응답을 보내게 돼 있죠. 자, 다시 말하면 그 핑 명령을 보낸 컴퓨터에게 자동으로 응답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이쪽의 컴퓨터가 바로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바로 공격 대상이 되는 컴퓨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IP 어드레스지만 얘가 공격 대상이 되는 컴퓨터가 예를 들어 15번 컴퓨터다라고 한다면 IP 어드레스를 자, 핑 명령 보낸 건 요 놈이 보냈는데 보낸 IP 어드레스를 요 놈 15번 IP로 속여 보내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랜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에게 핑 신호를 브로드캐스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뭘 보낸다고요? 보내는 놈의 주소를 요 놈 주소를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요 놈이 보냈는데 얘가 보낸 걸로 착각을 해버리죠. 따라서 자, ICMP 에코 리플라이는 이 핑 신호를 받은 모든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응답을 보내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보낸 놈한테. 근데 보낸 놈이 요 놈인데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으로 착각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요 놈이 속여 보냈으니까. 자, 보내는 송신지 주소를 패킷 헤더에다가 요 놈 주소를 넣어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0대의 컴퓨터한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그 100대의 컴퓨터들은 자동으로 이 공격 대상 컴퓨터에게 응답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 공격 대상 컴퓨터 계속 이렇게 핑 신호를 보내게 되면 공격 대상 이 컴퓨터한테 계속 응답 핑 신호가 계속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서비스할 수 없게끔 마비시켜 버리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스머프 공격. 자, 그래서 개구장이 스머프, 거짓말쟁이 스머프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지가 보내놓고 지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를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대상 컴퓨터한테 무차별로 응답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스머프 공격이기 때문에 자, 스머프 공격은 자,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위장된 대량의 ICMP 에코 리플라이 패킷, 다시 말하면 핑 명령 같은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전송해서 자, 그 목적지 대상 컴퓨터한테 무차별 공격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공격이 스머프 공격이다. 오케이. 자, 따라서 1번 정확하잖아요. 됐나요? 그럼 2, 3, 4번 볼 것도 없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2번. 자, 각각의 이제 공격 한번 살펴보면 자, MITM이라 그러면 Man in the Middle입니다. Man in the Middle. Man in the Middle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중간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중간자. 중간자라고 하는 원래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컴퓨터가 자, 미국에 있는 구글 컴퓨터로 접속을 합니다. 자, 구글로 접속을 한다면 그러면 구글 컴퓨터와 내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인터넷은 항상 누굴 거쳐요? 여러 라우터를 거치게 되겠죠. 자, 여러 라우터들 거쳐서 이 라우터들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자, 마지막 구글 서버 컴퓨터까지 연결시켜 주겠죠. 자, 원래 중간자라고 하는 요 의미는 자, 우리 둘이 구글 컴퓨터와 내가 1대1로 P2P로 지금 통신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중간중간 여러 라우터들을 거치면서 자, 이 라우터들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목적지 컴퓨터까지 연결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TCP 통신의 개념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러한 중간중간에 연결, 자, 보내는 송신자와 받는 수신자 사이에 중간에 역할을 수행하는 자, 이러한 라우터들을 우리는 중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MITM 공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조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MITM은
중간에 누군가가 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B의 컴퓨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은행 컴퓨터가 있어요. 자 은행에 서버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그 태희의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공격자가 유수입니다. 자 아주 못된 유수가 중간에 껴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원래 자 B가 지금 태희가 지금 용돈이 부족하대요. 자 우리 돈 많은 B가 태희한테 10억을 전송해 주려 그래요. 자 10억을 전송해 주려고 하는데 이 그 MITM 공격은 뭐냐면 우리 ARP 스푸핑이라든지 또는 뭐 스니핑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B하고 B라고 하는 은행하고 이 둘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이서 주고받는 데이터를 중간에 유수라고 하는 놈이 중간자로 껴서 무언가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는 MITM 공격이라 그래요. Man in the middle입니다. 가운데 껴있는 인간이에요. Man in the middle이 뭐예요? 중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B의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겠죠? B의 컴퓨터에 유수가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놔요. 뭐 악성 코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멜웨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멜웨어라 그러면 악성 코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수가 B 컴퓨터에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스니핑이나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암호화를 하잖아요. 암호화를 해서 자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해서 은행하고 나하고 서로 주고받는 걸 암호화해서 주고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유수가 몰래 멜웨어를 심어놓습니다. 그래놓고 몰래 위장된 그 인증서를 B 컴퓨터한테 심어놔 버려요. 그러면 B가 사용하고 있는 익스플로러가 유수가 몰래 심어놓은 공인 인증서를 아무 이상 없는 인증서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B가 지금 100억이 있었어요. 은행 계좌에. 이제 은행에 접속을 합니다. 은행에서 이제 계좌 정보를 보내주겠죠. 로그인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10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자 태희 계좌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희의 계좌번호를 넣어서 자 10억을 전송해 주는 것으로 얘가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은행으로 바로 전송돼서 은행에서 김태희 계좌로 10억을 플러스하는 연산이 수행돼야 되는데 유수가 중간에 몰래 멜웨어, 악성 코드를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B가 전송하는 이 10억을 그 누구누구한테 인출한다는 이 정보를 빼냅니다. 그래서 얘가 위조를 해버려요. 뭘 위조해버리냐면 김태희 계좌번호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유수 계좌번호로 바꿔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은행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은행은 실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태희 계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유수한테 10억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결과를 그대로 B한테 보내면 B가 알죠? 이상하게 이 누구야? 누구한테 내 10억이 갔지? 왜 태희한테 안 갔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은행에서 B한테 보내는 응답 신호조차도 얘가 가로채요. 그래서 자, 이 그 태희의 정상적인 계좌번호를 덮어 씌워서 다시 B한테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럼 B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종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희한테 10억이 간 것으로 얘는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실제 태희는 못 받았어요. B한테 전화하겠죠. 오빠 내가 자존심 구기면서 지금 요즘 용돈이 부족해서 10억만 보내달라 그랬는데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됐거든? 근데 B가 봤을 때는 돌아버리죠. 분명히 다시 한번 은행에 문의해보고 아무리 뽑아봐도 분명히 태희 계좌로 10억을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근데 태희 계좌를 또 열어보면 태희 계좌에는 10억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가로챘어요? 중간에 유수가 가로챘어요. 얘가 중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 그 MITM이라고 하는 이 해킹 공격은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에요. 중간에서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두 사람이 통신을 하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도청을 하고 또는 도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조를 해서 무언가 해킹 공격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우리는 Man in the Middle이라고 해서 MITM 공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출제될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소한 용어가 등장했죠. 살라미 어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 살라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소세지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살라미라고 하는 소세지가 있대요.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살라미 소세지입니다. 이런 거 뭐 드셔본 적 있나요? 이 살라미 소세지가 굉장히 강한 향신료를 넣어서 굉장히 짜게 만들어서 아주 슬라이스, 아주 얇게 썰어서 먹는 소세지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인해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살라미 어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똘똘한 해커들이 어떠한 짓을 지금 하고 있냐면 휴면 계좌. 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자, 휴면 계좌라 그러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잠자고 있는 계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500원 이하로 예금이 되어 있는데 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 그러면 그 계좌의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500원 남아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5년 동안 안 썼습니다. 그 계좌에 500원이 남아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계좌들에 대한 이 잔액들을 찾아서 특정 해커의 그러한 그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아주 야금야금. 마치 우리 그 살라미 소세지를 아주 얇게 조금씩 쓸어서 먹는 것처럼 아주 작은 그 계좌를 내 그 계좌로 전송받는 겁니다. 아주 몰래 조금씩.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잖아요. 5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실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살라미 공격으로 하나하나씩 휴면 계좌에 돈을 빼내고 있는 해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것을 살라미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금액의 계좌를 찾아서 그 계좌들의 금액을 계속 모르게 특정 계좌로 전송하도록 하는 이러한 형태의 공격을 살라미 어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티어드롭은 뭐예요? 자, 우리 디도스 공격에서 티어드롭 공부했었죠? 뭡니까? 패킷을 잘라 보내는데 이 패킷의 크기를 자, 우리 이제 옵셋 값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TCP 헤더에 보면은 옵셋 값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곳이 있어요. 자, 옵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옵셋은 패킷의 번호와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패킷을 잘라서 보낼 때 그 패킷의 사이즈와 몇 번 패킷인지 자, 이러한 것들을 TCP 헤더에 담아 보내는데 이 옵셋 값을 제멋대로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분명히 패킷을 잘라 보냈는데 조립하는 쪽에서는 이 옵셋 값대로 조립을 해버리니까 조립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수천 개. 그래서 제가 그 뭐예요? 그거 퍼즐을 설명드렸잖아요. 막 1000개짜리 퍼즐 맞추려고 그러는데 안 맞춰질 때 눈에 피눈물 나잖아요. 자, 그래서 티어드롭, 우리 눈물방울 공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패킷이 조립되는 과정에서 조립이 될 수 없도록 옵셋 값을 이상한 값을 줘버려서 지그재그로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옵셋 값대로 조립을 했더니 정상적인 패킷이 조립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것이 바로 티어드롭 공격이다. 자, 따라서 이러한 스머프 공격이나 또는 뭐 티어드롭 공격, 이런 디도스 공격의 일종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뭐 MITM, 맨 인 더 미들이라든지 또는 뭐 살라미 어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정답으로 출제될 만한 정도의 내용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2번과 4번 MITM이라든지 또는 살라미 어택을 몰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1번 정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번 스머프 공격, 디도스의 일종. 자,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특징과 디도스 공격의 각각의 종류의 특징들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15번 문제 정답은 1번이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